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을 빠르게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맞춰주셔서 다시 한번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예. 이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가장 최근이에요. 오, 예. 네, 제가 방집을 산이랑 가다가 네. 이거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1년 뒤에 이걸 다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비. 그렇게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게 오늘로서 끝은 나는데 1년 뒤에 이게 세미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요! 오늘의 사연의 가명인 주인공인 수정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이 이야기는 2010년도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수정씨 당시 나이는 15살 중학생이었고, 안타깝게 아버지의 바람으로 수정씨 버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할머니랑 이렇게 3명이서 시골 촌집에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지역은 당연히 군이었고요. 지역을 말하자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는 촌집, 선풍기 하나를 의지하면서 2010년도 이 땡볕에 지내고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수정 씨는요, 이제 읍에 나간다고 할게요. 거기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도 읍에 나가면 브랜드 아파트도 있고, 요즘에는 또 발전돼 있다 보니까, 2010년도도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때도요. 아파트도 많고, 이쁜 빌라도 많을 때인데, 그 어린 나이 중학생 수정 씨가요, 나는 언제쯤 이 헌집을 탈출을 해서 저런 새 집에 갈 수 있을까? 참 짠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15살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방법이 없죠. 둘 다 한날에는 친구 집에 잠시 놀다가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데, 원피스를 입은 예쁘게 생긴 대학생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더니, 여기 학생 미안한데 여기 다이소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냐고.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어딘지 알아요? 길을 이렇게 묻더래요. 아, 언니 저도 다이소 살 거 있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서 길잡이를 하면서 같이 갔는데, 그 언니가요, 엄청 이쁘고 뭔가 당시 수정씨의 눈에는 나도 이 언니처럼 예쁘게 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나이기도 하잖아요. 중학생이니까. 나도 꼭 저렇게 예뻐졌으면 좋겠다. 되게 언니 예쁘다. 그러면서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언니는 얼굴이 예쁘신데 혹시 집도 저기 뒤에 땡땡 아파트 살아요? 말을 하니까 응, 얼마 전에 이사 왔다고. 와, 언니 부자구나. 부럽다. 혼잣말로 고개 숙이면서 수정씨가 중얼중얼 댔대요. 부러우니까. 근데 너는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친구 집이에요. 저는 여기 버스 타고 40분 정도 가야 하는 땡땡 시골 깡촌에 살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언니도 부자 아니야. 최근에 대학 졸업해서 여기 왔는데 일 때문에 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언니는 그래도 어리고 예쁘시고 집도 있잖아요. 부러워요. 저는 언니처럼 언제 저런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대학 졸업하고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물었대요. 돌비님, 보통이잖아요. 그럼 이 어린 학생이 돌비님이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보통 이제 입에 발린 소리 사실 해야 되잖아요. 예, 너도 저런 집에 살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다 보면 너 상황에 맞게끔 행복이 따라오고 너의 꿈은 무궁무진하고 항상 미래가 밝아.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당연히 그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을 받은 그 여자의 말이 간절히 기도해봐. 간절히 기도해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런 종교적 신들이 있지 얘야. 너도 그 중에 한 분을 고르던지 아니면 너 자신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야, 요즘 너도 나도 아파트 사는 사람이 천재야. 너도 삶을 그렇게 비관하지 말고 간절히 너가 원하는 걸 기도해보라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근데 그 당시 수정씨도 중학생이면 알 나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입에 발린 답변을 들으려고 그냥 물은 건데,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이 언니는 다른 말 하니까 그 당시는 뭔지 모르게 믿음이 가더래요. 예.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역이 큰 지역도 아니고 군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고 보니까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다 그런 친구들이래요. 예. 근데 희한하게요. 여기 군이라도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조금만 가면 좀 떨어진 곳에 절들을 보면요. 이 수정씨 눈에는 이상한 게 보였대요.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생겼나? 절이 이렇게 큰가?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는 옛날에 막 그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요즘 교회들은 진짜 삐까뻔쩍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도 그랬고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좀 희한하다 이러면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이현이 말을 좀 생각해보니까 나 좀 희한한 게 생각이 난다. 내가 얼마 전에 엄마랑 두릅을 따러 간 적이 있대요. 봄에. 인근 선산을 올라가서 두릅을 따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큰 바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대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저것도 자기만의 소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건가? 이런 게 뇌리에 스쳤대요. 그 어린 나이에. 집에 오자마자 수정씨는요 생각을 했대요. 나도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오. 딱 그 생각을 하면서 공책에다가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대요. 그 예를 들게요. 1번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게 하기, 2번 건강하게 해주기, 3번 내 꿈을 이뤄주게 하기, 4번 아파트에 살게 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네. 적어도 누굴 빗대어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나도 그냥 종교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제는 내가 뭘 할지 적었으니까. 그런데 언뜻 창고예요. 시골집이니까 창고 있거든요. 창고에 내가 얼마 전 할머니랑 청소하다가 액자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창고를 가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나 분명 봤는데 이사오면서 그 그림을 찾아서 발견했다. 가지고 왔대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물티슈로 막 그걸 닦아내다 보니까 그림이 좀 괜찮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액자 사이에 또 때가 많이 끼어있어서 또 닦으려고 하는데 돌돌돌돌돌 말려진 부적 하나가 액자 사이에서 뚝 떨어지더래요. 이게 뭐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부적은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버렸대요. 액자의 그림 모습은요. 물망초에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모를 한 마리가 그려져 있대요. 물망초 아시죠? 그 위에 개구리인가 두꺼비가 앉아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는 제 소원 꼭 들어주세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림 속에 그냥 두꺼비라고 해야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씨님 헌집 줄 테니까 꼭 새집 주세요. 그러면서 네. 자기 전에는 그 그림 속에요. 물망초에 앉아있는 두꺼비 씨한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새집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엄마랑 할머니는 그 그림 어디서 났냐고. 할머니가 창고에 있던데요. 그냥 가져와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 그림이 우리 집에 있었나? 희한하네. 엄마 말은 뭐 별거 다 좋아한다 너는. 뭐 그러던가 말던가. 수정씨는 혼자만의 위로를 그냥 했대요. 그 언니가 말했던 대로 나 자신만의 신을 만들었다. 그림을 상대로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근데 돌빈이 참 이게 외롭잖아요. 가정사도 있고. 이게 의지가 되어서인지 수정씨가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성적도 좋아지더래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돌빈이 외롭고 가정사가 있는 분들이 하나를 의지를 하면요. 굉장히 좀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이게 뭐 오은영 스님도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중요하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한테도 취미를 만들어라. 그게 또 치매 예방이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그 어린 나이 수정씨도 그게 의지가 정말 됐는지 너무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대요. 자신만의 계획표대로 순차대로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엄마마저도 그 당시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어머니가 김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열심히 정말 해서인지 아니면 성실해서인지 어머니께서 관리직까지 단기간에 올라가셨대요. 그러면 급여가 나아지잖아요. 작은 월급이 조금씩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되다 보니까는 분위기도 점차 집안 자체가 좋아져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림 속의 두꺼비님한테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냥 감사 인사인데 본인은 기도를 표현했대요. 어느덧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지나고 20살이 됐어요. 수능을 정말 잘 봤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유명한 4년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기에 외할머니가 지은 농사도 또 잘 됐대요. 엄마도 또 알뜰살뜰 김치 공장에서 진급도 했는데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제 수정씨 하나 대학 뒷바라지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정씨가 또 공부도 잘했다고 했잖아요. 등록금의 장학 혜택을 받았대요. 입학할 때. 아유, 근데 청소년 시기에 불행했던 내 과거가 뭔가 이 두꺼비 그림 덕분에 모든 게 풀린다. 내 인생이 이제 피는가 보구나. 나는 최종 목적인 내 새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다 풀리니까요.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면 열심히 산다면 정말 모든 게 되는 거구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올 때도 그림을 가지고 기숙사로 갔대요. 거기에서도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두꺼비씨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민님. 룸메이트 한 명이 이 친구 이름이 현경이라고 할게요. 현경이가 그 그림 속에 보고 기도를 하는 수정이를 보면서 수정아, 너는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무슨 혼자 중얼중얼해? 의미가 참 깊은 그림인가 보구나. 뭐 그런 식으로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외적인 친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외부 쪽에. 그런데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말해줬대요. 내 가정사가 이랬고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의지를 해서 나만의 신으로 그냥 모시고 있었다. 부적처럼.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 내 생활이 나아지고 여기 대학까지 오면서 너 같은 룸메이트 친구가 생긴 거 보면 너도 내 복인가 보다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네. 아유, 이걸 들은 현경이란 친구 입장에서 울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냐고 막 위로를 해줬대요. 아, 그래 잘 지내자고. 그렇게 조금 또 시간이 지나고 수정씨가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 되고 또 효녀예요. 금요일은 수업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전만 있고 오후부터는 수업이 없어서. 그럼 금토일은 본가를 갈 거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도 볼 겸 항상 본가를 가서 할머니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엄마가 일하는 김치 공장이 페이가 또 괜찮아서 티오가 비다 보면 거기 알바도 하러 갔었대요. 어느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학교 수업을 때문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말 끝내고 기숙사에 돌아갔는데 내일 학교 수업을 위해서 잠이 들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림 속에 기도를 하는 거. 근데 그림이 안 보이더래요. 두꺼비 그림 어디 갔지? 그 책상 쪽을 뒤져도 룸메이트 침대를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어디 갔냐 찾을 거 아니에요. 룸메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지금 늦어서 그런 거 안 받구나. 아닌가 내가 2, 3일 전에 이걸 가져갔나? 아닌데 분명 안 가져갔는데? 참고로 이 수정씨 학교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통금 같은 게 없었대요.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증설을 하다 보니 학교 밖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로 만들었대요. 물론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는 따로 있는 거지만 기숙사 내에 통금은 없었대요.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다음날 기숙사에 현경이가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안 오더래요. 뭐야 얘 수업도 결석인가? 아무튼 같은 과 친구는 아니었대요. 수업 시간표도 당연히 다를 거고 2, 3일이 지나도 현경이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기를 무슨 일이나 했는데 그렇게 1, 2주 정도 지났대요. 그런데 수정씨한테 전화가 하나 오는데 여보세요 받을 거 아니에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혹시 룸메이트 중에 현경이 아시냐고. 네,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왜 제 룸메이트 왔다고 누구세요? 왜 그러시냐 물었는데 혹시 현경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안다고. 안 그래도 지금 수업도 있는데 얘 지금 왜 기숙사도 안 들어오고 지금 결석인가요? 물어봤대요. 그 친구한테. 지금 현경이 병원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병원에 있다고요? 저기 죄송한데 룸메이트 친구 제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렇게 진짜 떨면서 얘기했대요. 어부어부 거리면서. 현경이 남자친구 있는 거 알죠, 수정씨? 예, 알죠. 당연히 룸메이트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고 하던데? 네, 맞다고. 수정씨 뭐 금요일이나 주말마다 집에 간다는 거 들었다. 그러면 현경이가 뭐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가끔씩요. 기숙사에 남자친구를 몰래 데리고 와서 재우고 그랬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근데 수정씨도 그 당시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 안 좋았대요. 결국에 현경이가 나 몰래 나 없을 때마다 분장을 해서인지 뭐 코트를 뭐 들어쳐매서인지 이 기숙사에 끌어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숙사의 암암리에 그런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대요. 그런데 그날 남자친구랑 둘이 기숙사에서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경이 남자친구가 수정씨 그림을 보더니 와 이건 뭔가 그림이 되게 매료된다. 뭐 액자도 되게 희한하게 오래된 것 같고 그걸 본 현경씨가 남자친구한테 자기 룸메이트 수정이에 대한 사연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 소리를 들은 현경이 남자친구가 미대 전공이래요. 동양미술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 보던 근데 이거 보통 그림 아닌데? 현경아 미안한데 이거 그림 내일 잠시만 자기가 가지고 가서 복제도 되냐고 물었대요. 아, 예. 똑같이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복제해서 다시 갖다 놔도 되냐. 이 말을 뭐 당연히 현경 씨는 어차피 수정이 주말 끝나고 오니까 월요일 때 수업 때 오고 늦으면 그렇게 오니까 그러라고. 이 말을 지금 현경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수정 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 이걸 어떻게 알았냐. 나 지금 병문안 갔다 와서 들은 이야기 지금 하는 거라고. 현경이 지금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대요.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그때 수정 씨는 본가에 갔을 때예요. 주말에 남자친구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예. 여행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대형 사고가 났대요. 제가 전화드린 현 상황 이런 건데 제가 수정 씨께 전화드린 이유는 땡땡 병원에 현재 입원 중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병문안 갔을 때 싸우는 걸 목격했다. 예. 내 친구 현경이한테 남자친구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오셔서 이 그림 이거냐면서 현경이한테 윽박을 그렇게 지르더라. 왜 이딴 거 우리한테 줬냐면서. 왜 넌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딴 그림을 소개해줘. 우리 아들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르더라. 현경이는 의식이 깨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내 친구 앞에서 저런 소리를 막 하길래 그림이 뭐라고. 현경이는 내 그림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당장 이 그림 주인 데리고 와. 네가 아니라고 했지. 아니면 네가 그림 중에 네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계속 윽박 지르니까 현경이가 나보더니 번호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 연락을 좀 부탁한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용기 내서 지금 본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수정 씨는 일단 들었잖아요. 그리고 수정 씨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룸메이트고 친구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금요일 날 병문안을 수정 씨도 갔대요. 병문안을 가서 현경이를 보는데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니래요. 사고를 당연히 크게 났으니까요. 온몸에 깁스에 축 처져 있는 얼굴 모습. 안타깝죠. 야, 아이고 너 어쩌다 괜찮냐고 현경아 괜찮냐고 말을 하는데 현경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흐르더래요.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고. 네 물건 함부로 손대서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고. 아니 그 물건하고 네 사고 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현경이 말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밑에 가면 장례식장이 있거든. 이 병원 안에. 우리 남자친구 빈소 마련돼 있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결국에 그럼 갔다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갔대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제도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야 인간아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 그림 어느 건지 당장 데려가면 네 거 맞지?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 죽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그리고 그 그림을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지고 가셨대요. 지하 장례식 빈소감에 있을 거라고. 이 말에 수정 씨도 이걸 근데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대요. 네. 내가 오랜 기간 뭐 그림신이라면 그림신인데 사실 수정 씨도 그렇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의지를 할 상대가 바로 그 두꺼비 그림이었던 거거든요. 내가 모시면 모신 거 아니면 아닌 건데 내 물건이기는 하니까. 근데 남의 장례식장에 내가 굳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기도한 것 뿐인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내 그림 가지고 저렇게 노발대발 하는 게 이건 좀 궁금했대요. 그래도 내 거니까 가져와야 되겠다. 빈소 쪽을 갔대요. 병원은 어차피 건물 안에 지하로 내려가서 빈소로 간 거니까. 현경이가 말해준 남자친구 이름이 적힌 보인 쪽 빈소로 갔대요. 관계자분한테 저기 죄송한데 여기에 제 물건이 있다고 해서 혹시 보인분 땡땡땡분 보호자분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장례식장이에요. 어떤 유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유가족분들 중 한 분 중에 할머니께서요. 검은색 정장복 아시죠? 정장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가 지판을 지우면서 수정 씨한테 다가오더니 아, 네가 주인이구나. 냄새를 맡으시더래요. 계속 이러신대요. 한 1분 정도 그러니까 뭐지? 너 주인 맞아. 너 척신들이 한이 담긴 물건을 섬기고 있었지. 어디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척신? 뭔 소리야? 할머니 치매인 줄 알았대요. 수정 씨는 그 당시요. 이 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돼서 어떤 아주머니가 수정 씨한테 뛰어오면서 다가오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시면서 네가 주인이구나. 야인 XXX 막 그러면서 온갖 욕을 퍼붓대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열대 번을 얘기하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래요. 수정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아니 이게 지금 뭐 현경이 친구란 애도 그렇고 현경이도 그렇고 자꾸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이제 화가 나더래요. 단순히 우리 집 창고에 있던 그림을 내가 청소해서 위로를 삼고 의지를 해서 기도드린 것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수정씨도 거기다 쏘아붙였대요. 화가 나죠. 훔쳐간 건 너네들인데.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또 한지에 겹겹이 싸져 있던 그림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하길,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시골에 땡땡고 땡땡면을 사는데 우리 집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 내가 꺼내서 의지 삼아 걸어둔 거다. 여기 안에 다른 거 같이 있던 거 없더니 할머니가 모르시더래요. 여기 안에 분명 다른 거 있을 텐데. 있잖아. 그 말을 하길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5, 6년 전에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 부적이 돌돌 말려져 있었지. 그거 내가 버렸는데요? 펴보지도 않았다. 그냥 누가 가다 딱 부적에서 펴보지 않으니까 버렸다. 그 말씀에 할머님이 그거를 계속 내뱉더니, 혹시 너한테는 아무 일 안 일어났냐? 혹시 꿈 요상한 거 꾼 적 없냐? 누군가 와서 해코지 하지 않더냐? 꿈속이든 뭐든 그냥 말해봐라, 뭐 있는 거. 이 그림 걸고 나서부터 수년 동안 한 번도 꾼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경험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나는 이 그림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바람들이 일어나더라. 뭐 앞에 말씀드린 성적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엄마가 돈도 잘 벌어지고 언젠가는 내가 새 집에 이사 가기를 원한 것까지 들어주는 느낌 받았다. 이런 과거 이야기를 해줬대요. 역시나 할머님이 그러더니, 척신한테 복을 들여 받았구만. 척신한테 복을 받았어. 이것도 신통하구만. 신통해. 척신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수정씨가 거기서 또 화가 났대요. 전 제 그림 가지러 온 것 뿐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머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말해달라. 딱 부러지게 말을 했대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이 그림 주인 너 아니야. 지금 네가 주인인데 네 가족 중에 주인이 분명 있어. 예. 일가 친척 중에 빨리 알아보라고. 네 집구석에 있는 거면 일가 친척일 거 아니야. 너한테는 무조건 알아봐라. 우리 손자는 이 그림에 불경한 짓 한 거 맞다. 그리고 하늘로 간 거 맞다. 그런데 척씨는 그럴 리 없다. 너도 훗날 잘못될 수 있다. 너한테 분명 한이 간다. 그리고 당장 이 그림 가지고 가라. 한지에 싸져 있는 그걸 수정씨한테 건네줬대요. 네. 수정씨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뭔가 궁금한 게 많아졌대요. 할머니, 척신이 뭐예요? 이 내용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네 밑에 울고 있는 아가 내 며느리거든? 죽고 나는 우리 막내 손주고. 아이고, 어딜 가나 했는데 그 호기심 많은 우리 막내 손주한테 갔어. 그러면서 할머니도 우시더래요. 예. 지 엄마도 닮고 이 할미도 잘못 닮아서 결국에 명을 다 했어. 밑에 있는 이 우리 며느리 동양학 박사야. 우리 아들도 그림 박사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나는 한때 무당 맞아. 너도 얼추 예상했지? 난 무당 맞아. 근데 우리 막내 손주가 이걸 알아보다니, 어찌 이걸 알아보다니 관세음보살,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어려운 말을. 수정씨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네. 당연히 이게 도대체 또 뭔 소리야. 일단 연락처를 유가족분들에게 받고 수정씨도 집에 가서 이걸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알아봤대요. 당연히 집에 가면 남아있는 게 할머니하고 엄마잖아요. 물어봤대요. 몇 년 전에도 그랬듯이 할머니하고 엄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일절 모른대요. 긴가민가 한대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친척 중에 알아봐야 되겠죠. 한때 할머니 이 집에 살았던 엄마 형제들 있잖아요. 외삼촌하고 이모들. 네. 전화 다 돌렸대요. 6남매한테 다 돌렸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마지막 전화가 막내 삼촌. 얼굴 못 본 지 오래된 막내 삼촌한테 전화가 와서 안 받으셨는데 얼마 있다 부재중 보고 전화가 오셨대요. 근데 이 막내 삼촌이 발리에 살고 계신대요. 막내 삼촌이 이 전화를 받고 나선 내용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수정이한테, 야! 뭐야, 그 그림 왜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래요. 엄청 소리를 지르는데 수정씨가 놀랄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깜짝 놀랐는데 수정씨가 있었던 일들 삼촌한테 다 말하고 나서 삼촌이 할머니 빨리 바꿔보라고. 할머니 바꿔보라고. 그 삼촌이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내가 박스에 있는 물건 엄마 그날이 오면 반드시 불태우라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오라 마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그 그림이가 참 그랬지 그래 그 그림이가 야 나이 드다 보니 깜빡하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면서 두고두고 잊고 있었는데 어차피 안 보여서 없어졌나 싶어서 그냥 불태우고 없앴다고 니한테 그냥 그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안 보이니까 아들들이 물으면 안 없애서 없앴다고 말하는 게 시골 분들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 귀찮잖아요 사실. 그게 뭐라고. 나 진짜 미치겠네. 엄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내가 그래서 여름만 되면 겨울이 된 것 마냥 이 발리에서 춥게 지낸다고. 아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내가 악몽을 꾸나 했는데 아니 엄마가 없앴다며. 엄마가 불태웠다며. 그러면서 수정이 바꿔보라고. 수정 씨한테 삼촌이 말하길 수정아 내 말 잘 들어라. 니 그 그림 안에 부적 봤나 안 봤나? 봤어요 삼촌. 일단 그 부적 네가 버렸다고 했지. 예 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소금 한 포대를 빨리 타오래요. 그리고 소금 한 포대 그 그림 묻으래요. 안 보이게. 땅 밑에다가 그냥 소금 넣고 그대로 묻으래요. 일단 봉인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네가 버렸던 그 소원들 공책 같은 거 있었지. 그 당장 불태우고 없애버리라고. 자 일단 수정 씨는요. 뭔가를 기이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화 때부터.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었던 말도 그리고 삼촌의 지금 말도 너무 의미심장하게 들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대요. 삼촌이 그 이유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삼촌이 어릴 때 좀 못났대요. 머리도 나쁘고 머리 나쁜 애들이 꼭 이런 거 있지 않냐 수정아. 셈이 많다. 질투가 좀 심하다. 우리 마을이 성씨 촌집이야. 성씨 촌집이면 같은 성 있잖아요. 집성촌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을인데 이 집성촌 성씨 중에 먼 친척형이 있는데 엄청 똑똑하대요. 예. 한두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진짜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선비. 몇 감으로 놀러 가면 예. 풍요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있죠. 어느 날 타이어 큰 거 하나 들고 가면 그게 이제 튜브죠. 그 당시는. 몇 감으로 계곡으로 올라가면 그 형님이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산을 보고 그림 그리고 애들 노는 거 그림 그리고 물망초에 그림 그리고 꽃 보고 그림 그리고 두꺼비 그림 개구리 그림 물고기 그림 그렇게만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삼촌 무리들이. 그 당시에 희야 또 그림 그리냐고. 수영이나 같이 하자고. 근데 나 수영 잘 못해. 여기 타이어도 있고 튜브 같은 거 많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수영이나 같이 하자고. 그래? 같이 수영을 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말에서 칭찬이 그렇게 많은 형이었는데 질투가 좀 나고 골탕을 좀 먹여주려고 수심 깊은 곳에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돌변이 일부러. 친구들하고 막 놀리고 장난치면서 물을 좀 먹였대요. 장난치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 좀 물을 많이 먹었나 봐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이 심성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픈 걸 굳이 표현을 안 해요. 부모님한테도. 왜?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엄청 착하죠. 근데 이게 좀 늦게 말했는지 집에 와서 복수에 물이 많이 찼나 봐요. 그걸 이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 알 거 아니에요. 예. 물을 엄청 많이 먹어서 토도 못 찬 채로 복수에 물이 많이 차니까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당시에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복수에 물이 차면 일시적으로 몸이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체온이 떨어져서. 그럼 이게 제일 위험한 게 폐렴이거든요. 폐수종으로 가서. 그럼 이게 폐렴까지도 와요. 근데 폐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한테도 위험해요. 어른들한테도 위험한데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요. 하늘로 올라갔대요. 예. 이거를 수정 씨한테 얘기하는데 삼촌이 말하게 우리도 나중에 좀 알았다 수정아. 그 형님이 엄청나게 귀한 집 종손 아리였을 줄은 나는 몰랐다. 물론 똑똑하고 그런 거 유명했는데 조상들 중에서도 박수까지 있었다는 건 난 뒤에 알았다. 그마이 좀 손이 귀한 집인 줄 우리는 꿈에도 몰랐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거기 어머니마저 아들을 따라서 목을 매요. 그 모습을 겪은 아버님마저도요 따라가셨대요. 그 길. 살아생전 그림을 워낙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방에 놀러갈 때마다 많은 그림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시 그리던 물망초 그림을 삼촌한테 줬다 아이가. 삼촌이 개구리하고 두꺼비를 많이 잡아줬거든 그 형님한테. 근데 그 그림 받아서 내가 집에 갖고 오고 그 집에 우환이 우리 장난으로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 좀 괴롭긴 했다. 친구들끼리 말하길. 그 집 식구들은 당연히 우환 때문에 떠나고 당연히 물건들은 그 집에 있는 거 다 불태울 거야 아이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살게 될 거고. 근데 그 지나가는 무당인지 보살인지 교수인지 모를 사람이 이 집에는 우환이 많이 있으니
척이 많이 끼어 있으니 반드시 달래주거나 없애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충고를 줬는데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믿는 거 있겠나 없겠나? 없지 당연히. 그냥 상기라. 근데 삼촌 방에 그림이 있지 않나 수정아? 삼촌도 당시 그때 귀신 안 믿었다. 삼촌이 수정이 네 나이쯤 됐을 때부터 당시 그림 그리던 형님을 좀 골탕을 먹여서인가? 우리 나이 되니까 내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 기라. 예. 그 골탕 먹였던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다양했대요, 돌빈이. 하나는 교통사고, 하나는 산재, 또 한 친구는 뭐 병사, 뇌졸중 이런 걸로.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 6명 중에 3, 4명 죽어나가는 거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참 희한한 기라. 이유는 마지막에 죽어나가 뇌졸중한데 그 아가 나한테 내가 병문안 갔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 친구야, 너 그때 철수 형아 기억나나? 우리 물맥인 형아, 그 하늘 간 형아. 나 그 영화 꿈을 얼마 전에 꿨는데 내한테 자꾸 올 때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왔나 꿈에서 내한테 2-3번 나오던 기라. 근데 니도 이 철수 영화 그림 받고 그런 꿈 꾼 적 있나? 이 말 하는데 수정이 삼촌분이 나는 받았다고. 왜 옆에 있는 친구도 자기도 받았대요. 예. 항상 그 철수 영화가 우리 그림 그려주지 않았냐? 근데 그때 수정이 삼촌분이 소름이 너무 끼치더래요. 그럼 우리 다 그림 받았네. 그 형 선물로. 그 친구분들 결국에 투병 중에 사망하셨어요. 급하게 살아있는 삼촌과 또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삼촌 친구분. 무당한테 갔대요. 근데 그 무당 말이 진짜 용한 분이요. 내가 불가능할 것 같거나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나라 뜨라고. 네, 이 나라를 뜨래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꿈에서라도 그 귀신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안 나오면 그때 한국 들어오라고. 이왕 떠나는 거 신들을 많이 모시는 나라로 가보라고. 그 나라로 선택을 한 게 수정이 삼촌은 발리래요. 발리라는 나라가 그 당시는 휴양지로 지금은 유명하죠, 돌빈이. 발리라는 나라가 신들의 섬이라고 불려요. 그 당시 운 좋게 지인분이 계셔서 발리로 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삼촌 친구는 좀 집이 여유 있어서 그런가 그리스로 갔대요. 거기도 신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부적을 줬는데 그 그림들을 이쁘게 액자로 만들어놔서 붙여놓으라고 그랬대요. 네. 가족 중에 10년이 지나 이날 금음쯤에 반드시 태워라. 니네들이 해외에 살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이날에 반드시 태워라. 그럼 니네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태워줘야 될 거 아니냐. 반드시 부탁을 해라. 아니면 부셔버리든지. 네가 살던 집에 절대 놔둬선 안 된다고. 그렇게 무당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당시. 있는 형편에 해외를 가면요. 알잖아요. 죽기 살기로 일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먼 타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꿈에서요. 계속 그 형님이 나타나면서 니 덥지? 아이스크림 먹을래? 여름만 되면 자꾸 그 꿈을 꾸는 거래요. 아이고 형님 여전히 한이 많이 남았구만.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여름만 되면 간혹 그 꿈을 꿨대요. 수정이 삼촌이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 꾸다 보면 내가 죽어야지 끝나나 싶었는데 그렇게 10년 지났대요. 그런데도 그 꿈을 꿨다는 건요. 그림을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태웠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이니까 없앴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나타나는 건 이게 진짜 큰 한이구나. 나는 이제 한국에 못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수정이 네가 그 그림을 발견을 해서 집구석에 있는 게 충격이다. 삼촌이 정말 수정아 미안하다. 알아볼 테니까 소금에 파묻혀 있는 거 일단 가만히 아무도 못 건들게 네가 좀 간수 좀 해라. 그리고 삼촌이 알아보면서 2주 정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삼촌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울면서 좀 술이 되셨는지 울면서 전화 오시는데 삼촌 왜 그러시냐 말을 하니까 큰일 났다. 니한테는 아무 해코지가 안 일어난 게 그게 좀 희한해서 내가 알아보고 했는데 신님이 너를 마음에 두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너한테는 복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네가 뭐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게 척신이라 그랬지. 그 아들은 분명 불경한 짓 한 것 같더라.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악을 받아서 벌을 받은 건지 하늘로 올라가고 수정아 삼촌 노릇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진짜. 그런데 왜 그 신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고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속신앙이라서 뭐라 말은 못하겠고 삼촌처럼 10여 년 세월이 흘러서 너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걸 불태워야 된다 하더라. 수정아 너도 10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 그렇게 수정씨가 삼촌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산이와 함께 당집을 최근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역할을 훗날이 아니에요. 이제 1, 2년 남았어요. 그 10년 세월이. 이걸 산이가 도와주기로 최근에 결정이 났어요.
벌써 이제 10년이 다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썰을 다시 풀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오. 네. 그리고 고인이 된 현경 씨 남자친구는 어떤 불경스러운 짓을 저지른가에 대해선 끝내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무당이라 불렸던 그 할머니죠. 척신이 들어갔다, 한이 들어갔다고 말한 그 할머니한테도 좀 알아봤냐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랑은 연락이 안 된대요. 왜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대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럼 그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며느님. 어머님한테 알아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 어머니 말씀이 수정 씨한테 너 그림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고 우리 가족이 우환을 받았다. 난 절대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삼촌도 당시 아무리 알아봐도 방법이 없다고 너 10년 이거 받아야 된다. 이 비방을 10년에 걸쳐서 이걸 받아야 된다.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친하게 지내는 법사님 중에 한 분이 비방을 내놓겠는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단다. 그게 산이가 잘 아시는 법사님이신 거예요. 이 척신을 장기적으로 한을 달래야 되고 위로 보내줘야 한다. 아예 때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대략적으로 10년 다 됐고 시간은 1, 2년 남았다고 하는데 참고로 가명인 지금 현재 수정 씨는요. 이제 20대 후반이거든요. 네.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잘 사시고 있고요. 아직도 그 그림은 촌집의 소금포대에 싸져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법이 그거밖에 없대요. 네, 소금포대 그 창고를 정말 봉인한 상태에서 예. 그대로 있대요. 가끔씩 들어가서 소금이 녹을 거 아니에요. 덮거나 물이 차면. 매번 뿌린대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반전으로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수정 씨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대학생 예쁜 언니 있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언니도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왜냐,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이 언니의 모습은 생각해보니까 원피스를 입었는데 얼굴이 왜 사람 같지가 않았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게 좀 생각이 나더래요. 네, 오늘 이야기는 좀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네요. 기이하네요. 기묘하기도 하고 뭐 신묘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척신이라는 그런 게 저희 시들무에 등장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모르니까 그 당시 당집에 갔을 당시에 듣게 된 얘기인데 장난 아닌 신이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아코님께서 굉장히 저희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또 1년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코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주행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코님은 꼭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